첩첩하고 뒷산도 첩첩한지 오는 어디로 행하신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감동 있는 뉴스 감인뉴, 줄여서 감인뉴, 광산저널TV의 문화해설을 맡고 있는 금곡서원의 서상일 훈장올시다. 여러분들 훈장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시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는 어떤 문화재가 있는가, 그 첫 번째 타이틀로 제가 임방울 선생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 여기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소천동에서 태어났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서 바탕에 찍어야 되지만 현재 생가를 수리하고 있답니다. 우리 광산구청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가옥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대신 광주의 제일 핫하다는 장소 광주 성정역 역사 여기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가 있냐고요? 여기가 임방울 역사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로 가는 KTX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임방울 선생님의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서 몇 걸음만 뛰면은 바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그 당시에는 광산군이었죠. 여기에서 1905년에 태어나십니다. 1905년에 태어났지만은 그때가 쯤입니까? 일제가 병합의 시기로 한일 합방을 추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데 본인이 서서히 성장하고 가면서 일제에 암울했던 그 시기를 알고 자기의 생각을, 민족의 한을 바로 판소리로 풀어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 원래부터 임방울이었을까요? 원래 이름은 임승근입니다. 딸을 승자 뿌리 근자,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하면은 딸을 승자 뿌리 근자 써가지고 임승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까? 하지만 지리산에서 유성준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학습하고 나서 명창이 되고 나서는 쟁반에 마치 옥이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해서 옥구슬처럼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해서 이름을 임방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임방울 선생님은 광주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소리, 바로 그 대명사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뒤에 보니까 여러분들 북도 있고 창구도 있어. 아이고, 뭔 일이요 이게? 한번 쳐볼까요? 소리도 좋긴 하네요. 역시 임방울 선생님의 정치가 느껴진다니까요. 이걸 보니까 또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나네. 임방울 선생님이 뭐가? 여러분 들어보셔요 한번. 뭔 소린가? 쑥대머리 귀신형요 정마곡방 잔자리여 보고픈 건 낭군이여 보고지고 한양 낭군 보고지고. 제가 여러분들 한 대목만 했는데 뭔 노래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임방울 선생님의 트레이드 마크, 우리가 말하는 대명사, 바로 쑥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쑥대머리 잠깐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째요? 좀 신나고 재밌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요, 또 광주 사직공원에가 임방울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고 또 광산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가 또 임방울 선생님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송정공원에 임방울 선생님의 비도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으니까 장소를 또 옮겨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창 임방울 선생님 생가터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임경학 선생님하고 어머니 김나주 사이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에서도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 굉장히 화려한 무대보다는 이렇게요, 소박한
이런 데서 태어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시골 장터나 이런 정겨운 민족의 서름과 한을 표현하기 좋은 곳에서 항상 판소리를 하셨다는 것.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일본까지도 이 명성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레코드 기록입니다. 100만 장 이상이 팔렸다는 거. 그걸 주목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뜻깊은 여행을 하시면 또 즐거운 또 여행이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다른 데로 옮겨보시죠. 예. 오늘 생가와 임방울 선생님의 국악기념관까지 돌고 왔습니다. 아쉽지만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그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저항과 서러움 또 밟아도 밟히지 않는 그런 민족 정신을 일깨우게 됐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임방울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그 당시에 물론 일제시대고 또 조선 말기의 사상이기 때문에 한문하고 소리 공부를 같이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 흥부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흥부가요, 박타령이라고 하죠. 박타는 대목이 제일 신나거든요. 그래서 용심 맞고 심술궂은 그 놀부에 맞서서 마음씨 착하고 위에 있는 그 흥부가 갈등을 그린 내용인데 참 해학적이죠. 재밌어요, 재밌어. 여러분 그 옛날에 그 가수 중에 육각수라는 가수 있죠.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그 노래 바로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흥부가인데 우리 임방울 선생님이 화순에 있는 공창식 선생님을 찾아가서 흥부가 기가 막혀는 아니고 흥부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921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득음을 대중들 앞에 선을 보이죠. 득음의 결과죠. 근데 그 전에 득음을 했던 거 어떤 거예요? 그러죠. 지리산에서 유성전 선생님이라는 그분에게 또 배우죠. 그럴 때 득음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내공을 키우게 됩니다. 그 전에는 또 어디를 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성원목이라든지 그 조몽실 막 이런 판소리 대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동문수학했던 그 동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주변이 짱짱해야지, 주변이 튼튼해야지 본인도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임방울 선생님이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임방울이라는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임방울 선생님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째요? 여기서 나에 대한 한계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성찰하고 나서 다시 한계에 도전하는 그 계기가 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정신하고 자기 몸하고 하나가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라일체의 경지. 이런 사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 소리 앞에서 노래를 하는데 폭포 소리를 뚫고서요 상대방한테 소리가 더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가 드디어 득음을 해가지고 명창에 반열에 든다 그러는데 바로 피를 토할 때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우리 임방울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지리산에서 공부하고 내려가지고 1923년도에 내려요. 그때에 바로 나주에 사는 박옥년님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첫 결혼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어째요? 이제 한 집안의 가장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성수관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가장이면서 공부의 대가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분이 하도 유명했으면 우리 광주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앞뒤 순서가 좀 안 맞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또 정리 좀 하세요. 그래야 또 재미가 나는 거니까. 광주가 멋져요, 여러분들. 그러죠. 임방울 대로가 있어. 원래 이분이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임승근이었다고 이름이. 따를 승자에다 뿌리 근자. 근데 임방울이라고. 임방울이 훨씬 낫겠죠. 아니 쟁반에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소리가 이뻤으면 이름도 임방울이겠어요. 임방울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상무 쪽에서 저기 양산 택지지구까지 가는 한 11km 정도 좀 못 돼요. 근데 그렇게 임방울 도로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냥 많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929년에 대한매일신보에서 주최하는 전국 조선 명창 연주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 박이 외숙이 그 당시에 판소리 명창이에요. 누구예요? 김창완.
그 명창의 주선으로 아이 너도 참석을 해와라. 우리 생질. 그렇게 해가지고 참석을 해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이제 어째요? 딱 두각을 나타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쑥대머리로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약같이 제가 불러드렸던 쑥대머리 알죠?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헤어져갖고 이도령은 서울가 있는데 보고 싶어갖고 변사또가 수청을 들라갔는데 안 들어요. 감옥에 있으니까 찍었어요. 머리가 막. 머리도 안 감고 빗질도 안 하는데 산발돼 있죠. 그래서 마치 쑥대같이 돼 있다 해서 쑥대머리요. 그걸 배경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쑥대머리인데 춘향가 중에서 쑥대머리인데 이 임방울 선생님의 쑥대머리의 대가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마치 앞에 춘향이가 넋을 놓고 머리는 산발돼갖고 쑥대머리 가지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그럽니다. 아, 쑥대머리를 들으면 우리 조상들의 한이 서려있구나. 맞아. 일본 놈들한테 36년간 억압받았을 때 그 심정이 한거했던 그 소리가 있구나. 혼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쑥대머리를 여러분들이 딱 따라 부르면 또 듣고 있으면 내 폐부를 찌르는 그런 심장의 저줄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이제 일어나 버리잖아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인데 복구할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참호간 시대예요. 거의 3년 이상을 전쟁을 해버렸는데 그때게 6.25 끝나고 나서 1956년하고 57년도에 수군가하고 적벽가를 완창해요. 수군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이 용왕 저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간 구우러 간 거 알잖아요. 토끼 간을 구우면 된다고. 거북이가. 이게 잘 나오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별주분연이라고 그래요. 소설로는. 근데 그것을 판소리로 할 때에는 수군가라고. 물숫자 궁궐군자이고 물에 있는 궁궐 거기를 배경으로 노래했다 해서 수군가라고 그래요. 예, 판소리 5대가 중에 하나죠. 예? 여러분 완창음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빨리 불러도 2시간 반이요. 3시간 2시간 반 걸려. 근데 이런 노래를 완창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러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그걸 다 해갖고 온다는 것은 어째요? 머리가 천재라는 소리죠. 대단한 거예요. 민족의 저항을 나타내는데 판소리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정확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뛰어난 뒤 1961년도에 김제장터에서 판소리를 부르다가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피를 토하고 돌아가셔. 더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57세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예술국악인작으로 치러지죠. 예. 이분의 명언이 뭐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살아계실 때 김방울 선생님의 명언이 꿈을 이루려면 오랜 땀방울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게 명언이요. 진리죠, 진짜. 저는 감동 있는 뉴스, 줄여서 가민육, 광산저널TV의 해설을 맡고 있는 건국서관 서상일 원장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쁘게 봐주시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